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니입니다. 생각지도 못하게 이전 영상을 많은 분이 봐주시면서 과분한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. 직접 도와주시겠다고 연락한 분들도 많았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한 모든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. 댓글 중에 정말 잘난 사람은 잘릴 일도 없다는 말을 적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. 그 말은 맞습니다.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잘나기만 할 수 있나요? 저는 서울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하버드를 졸업하지도 않았습니다. 하지만 중상위권의 노력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라 자부할 수는 있습니다. 레이오프가 됐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 경험으로부터 뭘 배웠고 똑같은 힘든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하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. 저도 저 자신이 처음부터 잘하고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지만 저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닌걸요. 하지만 2번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. 제가 저의 힘든 경험을 올리기로 결심한 이유는 이 문제가 지금 저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미국인들 중 한 번이라도 레이오프를 겪은 사람은 40%이고 2022년 미국 테크 기업에서만 9만 1000명 이상이 레이오프가 되었습니다. 또한 미국의 61%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2023년에 레이오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70% 이상의 회사들이 2023년 Hiring Freeze, 고용을 멈추는 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. 해외 취업을 꿈꾸는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솔직한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올린 영상입니다. 외국에서 살기로 한 이상 꼭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정리해고 이후 바로 다음 날부터 폰콜 인터뷰라고 하죠. 본격적으로 리크루터들과의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. 저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회사 잘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그것도 대기업들로부터 연봉도 큰 자리 면접이 시작됐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어요. 무엇보다 빨리 직장을 잡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에 들어오는 모든 제안을 수락해 면접을 보기 시작합니다. 사실 이렇게 리크루터로부터 들어오는 직책들이 이전에 했던 일과는 완벽히 일치하진 않았어요. 예를 들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이 아닌 데이터 결과값을 읽을 줄 아는 컨설턴트 직책 이런 식이었죠. 그렇지만 당시에는 아니 면접이 들어왔는데 기회가 왔는데 이걸 내가 안 한다고? 라는 생각이 무척 컸어요. 한 발짝 물러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 장점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런 단계는 모두 건너뛰고 일단 눈앞에 온 기회에 집중만 한 거죠. 지금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전까지 일했던 분야와는 조금 다른 이름 있는 대기업들과의 면접이 시작됐어요. 여느 때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. 인터뷰 전 인터뷰어들에 대한 조사, 회사에 대한 공부, 최소 3명의 현직자와의 전화 통화 후 이 회사가 원하는 것, 이 직책에서 원하는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인터뷰 스크립트를 재정비했습니다. 그렇게 했기에 4-5번의 면접을 거쳐 최종 면접까지 거침없이 모든 면접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. 3주 동안 그렇게 매일 2-3개의 면접을 봤습니다. 기계처럼 면접을 봤어요. 매일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정작 올바른 방향인지 확신이 없어 불안한 나날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결국 그 어떤 회사에서도 최종 오퍼를 받지 못했습니다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당연한 일인 거죠. 제가 아무리 인터뷰를 잘 봤다 할지라도 제 이력서의 경력은 그와 반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가 최종 합격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. 그렇게 큰 회사의 좋은 직책이면 그 직책을 갖기 위해 경력을 차근히 쌓아온 분들이 있었을 텐데 단 며칠 만의 공부로는 최종의 벽을 뚫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. 들어온 모든 인터뷰를 쳐내고 나니 몸과 정신은 지쳐있을 대로 지치게 됐어요.
설상가상 그날로부터 2주 동안 단 한 건의 인터뷰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. 그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.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. 다시 첫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.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생각했습니다. 이제껏 일하면서 잘했던 일, 좋아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,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는지, 어려웠다면 왜 그랬는지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흥미는 있었는지, 앞으로 회사 안에서 대체될 수 없는 인력이 되기 위해 싫어도 도전해 볼 만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. 제 머리론 답을 내리지 못할 때 이전 직장의 매니저님들께 조언을 얻었습니다.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함께 일했던 매니저님들께서 직접 제 자리를 알아봐 주시고 저를 그 자리에 추천해 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으시고 해주셨어요. 그런 격려가 있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엔 저만의 기준을 세워 두 번째 재취업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. 첫 번째,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일이어야 할 것. 두 번째, 미디어 데이터를 다뤄야 할 것. 세 번째, 땡땡땡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여야 할 것. 회사 내에서 꼭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였고 앞으로 제 커리어의 가장 큰 강점이 될 거로 생각해서 이 프로젝트를 다루는 회사로 제안을 두었습니다. 네 번째, 앞으로 함께 일할 직속 상사분의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일 것. 3번 프로젝트는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자와 일해야 배울 것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다섯 번째, 회사 규모에 제한을 두지 말 것. 포지션이 맞는다면 중소기업도 상관이 없음. 그리고 이번엔 제 기준에 맞는 회사들과 면접을 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. 첫 번째, 지인들의 회사에 원하는 직책이 있으시 리퍼럴 부탁하기. 두 번째, 이전 회사 매니저님께 내가 지금 정확히 가고 싶은 분야를 명확히 전달하고 리퍼럴 부탁하기. 세 번째, 지인들을 통해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의 리크루터 연락처 알아내기. 네 번째, 연락 오는 리크루터가 제안한 자리가 내가 세운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. 다섯 번째, 원하는 직책에 다니고 있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메일 또는 메시지 보내기. 답이 없을 시 3일, 5일, 7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리마인더 메시지 보내기. 그렇게 재정비 후 첫 면접을 보기까지 꽤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. 내가 했던 큰 실수가 과연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까 하며 마음을 졸였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.